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남자 태권도 58kg급에서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선수로는 16년 만이자 이 체급 첫 금메달입니다. 높이뛰기 우상혁은 올림픽 2회 연속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파리에서 작심 발언을 했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귀국한 뒤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안 선수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대전역에서 40여 분간 멈췄습니다. 전기가 끊겨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승객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작심 발언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안 선수의 부상을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입장문을 내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귀국한 안세영 선수. 금메달을 딴 직후 작심 발언을 쏟아낼 때와는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김학균 감독도 말을 아꼈습니다. 저도 그냥 좀 기다리고 좀 생각 좀 하고요. 드릴 거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선수단보다 일찍 귀국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안세영과의 갈등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앞서 안세영은 오랜 기간 부상을 놓고 협회, 대표팀의 대처가 소홀했고 이 때문에 선수로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무릎을 다친 뒤 오진으로 인해 부상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도 발목 부상에 대해 대표팀 내부에서 숨기기에 급급했다고도 했습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면서도 안세영이 주장한 소홀한 부상 관리 등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협회 측은 안세영의 발목 부상 이후 전담 트레이너를 지원해 회복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다시 부상을 입자 한국에 있는 한의사를 파리로 파견해 치료받게 했고 1,100만 원의 경비도 모두 협회가 냈다는 겁니다. 다친 선수에게 대회에 참가하라고 강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조만간 코치진 선수들과 면담한 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에선 특히 대표팀 훈련의 비효율성과 부상 위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열차가 대전역에서 멈췄습니다. KTX 열차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 공급이 끊긴 채로 출발이 40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레일은 대전역에서 전차선 단전이 발생해 차량 고장이 생겼다며 비상대기 중이던 열차로 승객들을 이동시켰습니다. 한 승객은 무더위 속에 에어컨이 안 나와서 찜통이었다며 코레일 측의 사과는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출한 후 민주당의 후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명 하루 만에 495억 원이 몰렸는데 민주당은 부통령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좌파라며 색깔몰이에 나섰는데 공화당은 대응 전략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해리스와 월즈가 위스콘신주 오클레어에서 손을 맞잡습니다. 어제 부통령 후보를 확정한 뒤 두 사람은 경합주 공약을 이어갔습니다. And in 90 days, the nation will know Coach Walz by a new titl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부통령을 월즈로 지명한 지 하루 만에 후원금이 쏟아졌습니다. 약 495억 원, 하루 기준으론 가장 많은 액수에 해당된다고 캠프 측은 밝혔습니다. 월즈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그들은 이상하다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These guys are creepy and yes, just weird as hell. That's what you see. That's what you see.
전국 인지도가 떨어졌던 월즈가 단숨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난다는 말로 손쉬운 상대임을 암시하면서 색깔 공세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He's a very liberal man, and he's a shocking pick, and I'm thrilled. I could not be more thrilled because this is a ticket that would want this country to go communist immediately, if not sooner. 하지만 트럼프 캠프 내부적으론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읽힙니다. 사실상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지만 월즈가 부통령 후보로 깜짝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화당 벤스 부통령 후보는 해리스 월즈의 동선을 뒤쫓으며 대응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오클레어 공항에서 해리스의 전용기와 마주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벤스는 자신이 해리스에게 다가갔지만 만날 순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I also wanted to go say hello to the vice president and ask her why Kamala Harris refuses. Did you get to speak with her? You didn't get to speak with her. I did not speak to her. No, I think she was trying to get the hell out of there as quickly as possible.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유럽의 한 대기업이 테슬라 전기차 불매를 선언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이라는데요. CEO의 정치 세계의 차량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At this point in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an Party is more in line with meritocracy and with personal freedom.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의사를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이른바 머스크의 정치색을 이유로 테슬라 전기차를 더는 사지 않겠다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유럽의 대형 약국체인 로스만은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통해 머스크의 발언과 테슬라의 가치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말하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환경보호를 내세운 테슬라의 사명과 엇갈린다는 겁니다. 로스만은 유럽 전역에 4,700여 개 매장과 6만 2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180대의 신차를 구매하고 있고 현재 보유한 테슬라 차량은 34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 언론은 로스만의 불매 선언으로 머스크의 정치색이 자동차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자금을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오는 12일 이 둘은 중대 인터뷰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 여론조사에서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전기차 정책에 우호적인 좌파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분기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감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사극 우씨 왕후가 고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상이 고구려가 아니라 중국풍이라는 비판입니다. 이달 말 공개 예정인 고구려 배경의 사극 우씨 왕후입니다. 논란이 커진 건 극중 고구려의 재상 역할 사진이 공개되면서입니다. 누리꾼들은 고구려 사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중국 드라마 속의 의상과 비교해 비슷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아예 아무도 모르는 어떤 것을 쓰면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디자인의 환상을 표현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유사한 걸 쓸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전문가들은 의상이 중국 드라마와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는 입을 모았습니다. 고대 국가가 당시에도 서로 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드라마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의복의 양식이나 색깔 등을 통해 고구려의 개성을 섬세하게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라마 제작진은 확인 가능한 관련 사료 문헌과 기록을 토대로 자문을 받았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상은 상상을 기반으로 창작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가 취소됐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때문이었는데요. 6월부터 유럽에서 투어 중인 테일러 스위프트, 이번 주말까지 사흘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공연장에만 최대 6만 5천 명의 관객이 예상됐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 2명의 테러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빈 지역에 대규모 테러를 계획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Aufgrund des Verdachtes, dass sich Sprengstoff am Wohnort des Verdächtigen in Ternitz befindet, wurde der Entschärfungsdienst der Direktion für Spezialeinheiten hinzugezogen. Bei dem aktuell heranstehenden Taylor Swift-Konzerten erhöht. 하지만 결국 콘서트는 취소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주관사가 올린 입장문인데요. 정부가 확인한 테러 공격의 위험으로 공연을 취소한다며 공연을 취소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ISIS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로 국제사회엔 테러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내 차에 들어간 배터리 브랜드를 알고 싶다 이런 운전자가 많아졌습니다. 화재에 대한 불안 때문일 텐데요. 지금으로선 제조사가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한 쇼핑몰의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불안을 호소하는 운전자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개개인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다 전기차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밑에 배터리 열을 시키기 위해서 팬 돌아가거나 이럴 때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이게 다음에 또 차를 바꾼다면은 전기차보다는 좀 내연기관을 다시 바꿀까 좀 고민 중인 것도 있고.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리콜 경력이 있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브랜드를 알려달라는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소비자가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벤츠를 비롯한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종 재원을 소개하면서 배터리 브랜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이 더 이런 거에서 미온적으로 대체를 하지 않아요. 네, 이건 좀 우리나라 법적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말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식별 번호를 등록해 사고 원인 규명에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아직까지 정보 활용이 가능한 제조사는 테슬라와 BMW, KG 모빌리티 등 3곳뿐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공지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그 이전 차량엔 소급되지 않아 한계가 있던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가을이 제철이라는 전어가 폭염 때문에 바닷물이 뜨거워져 예전보다 훨씬 빨리 자라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제주 해녀들은 이상기후로 바다가 죽어가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현장을 윤정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선은 물살을 가르고 나아갑니다. 그물을 내린 뒤 몇 시간 끌어올리니 잡힌 건 전어입니다. 가을 전어로 불릴 정도로 가을에 많이 잡히는 생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금년도에는 벌써 지름기를 차가지고 가을 전어 맛이 납니다. 지금. 바닷물이 빨리 따뜻해지면서 전어는 예전보다 빨리 자랍니다. 특히 올해는 더 빠르고 더 크게 자랐습니다. 진짜 크다요. 전어어장은 해마다 북쪽으로 넓어지고 있고 잡히는 시기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런 바다 이상징후,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는 제주 해녀들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바다가 덥습니다. 우리가 더 뭐한 것 같아.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 아이고 막 더워그네요. 아까 말렸지 막 구멍 뚫봉 이마씩 째영네 입어도 땀띠가 나.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진 바다, 해양 생물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미역도양 날씨 더우면 익어봅니다. 익어보라. 토도 마찬가지 토도고. 그러니까 소란 안 죽을 수가 있어가 뭐. 인간과 공존해왔던 바다가 이제 죽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살망 바닥에 어서져 불고 물건이 어서져 불다. 같이 늙어부는 거 닮은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서귀포 바다는 열대바다로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멀지 않은 시간에 한반도 전체로 다 들어갈 것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약국에선 진단키트가 품절되기도 했는데요. 파리올림픽 선수촌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약국 문 앞에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품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는 거의 안 찾으셨는데 7월 둘째 주부터 급격히 찾는 분들이 기존에 주문했던 가격보다 2배 정도 오른 가격이었는데 그마저도 오늘은 품절이라서 병원을 찾는 환자도 늘었습니다. 검사하시면 보통 90% 이상은 코로나 확진자로 진단되고 있어서 감기 환자 절반 이상은 코로나다 이렇게 요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입원 환자는 지난달 첫 주에 비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Data from our Sentinel-based systems across 84 countries reports that the percent of positive tests for SARS-CoV-2 has been rising over the last several weeks. 파리올림픽에서도 최소 40명 이상의 선수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행을 이끄는 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KP3입니다. KP3 검출률이 6월 12%대에서 7월 40% 가까이 된 겁니다. 증상과 치명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한데 면역 회피 능력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겼어도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KP3가 이미 유행한 해외 사례를 볼 때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꼭 실내 환기를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덥더라도 마스크 쓰기를 당부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롯데가 NC와의 낙동강 더비에서 승리했습니다. 고승민과 윤동희, 손성빈의 홈런 3방으로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날까요?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1회 홈런 선두 데이비슨의 투런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한 NC. 롯데가 1회 말 곧바로 홈런 2개로 반격합니다. 고승민의 동점 투런 홈런과 윤동희의 역전 3런 홈런. 그리고 갑자기 쏟아진 빗줄기. 1시간 가까이 경기가 중단되는데요. 비가 그친 후 롯데는 전준우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 3회에는 안타 3개와 볼넷 등을 묶어 대거 넉 점을 뽑습니다. 여기에 5회 손성빈의 석점짜리 홈런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고승민은 5타수 5안타 4타점을 기록하며 프로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8월이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경기를 해서 많이 이길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발 김진욱에 이어 2번째 투수로 등판한 박진이 데뷔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8월 들어 지지 않는 팀으로 변신한 롯데. 가을 야구를 향한 마지막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3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울러 태풍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새벽 3시에 일본 도쿄 남동쪽 해상에서 제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동쪽 해상을 따라 북상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